또 저희가 추린 다음 핵심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이야기는 또 침대 축구입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소식인데요. 조금 전 오후 3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대표 측이요, 재판부의 의견서를 통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이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표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 내실 건가요? 재판 지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 말씀드립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 그러니까 이 대표 측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좀 검토를 한다는 건지, 여권에서 왜 이게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려면 1심에서 해야죠. 근데 1심에는 안 해도 법원에서 알아서 2년 2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 들어오니까 이제 첫 기일이 시작하려니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은 그 순간 그 형사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중단이 됩니다.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기지사 때에 거의 똑같은 사건으로 똑같은 죄명으로 기소가 됐을 때 대법원에 이거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른 정치인들도 수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줄줄이 다 기각했던 사안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 것인데 결국 침대 축구를 넘어서 이 침대 축구는 사람이 하는 침대 축구가 아니고 달팽이가 하는 침대 축구에서 달팽이마저도 지금 눕히려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것은 KTX급으로 가고 본인 재판은 군뱅이급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최진영 변호사가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1심 때 하지 그랬냐, 왜 이제 와서 하는 거냐, 이 부분을 꼬집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좀 들으셔요? 지금 1심의 판단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겠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면 그런 문제가 들어있는 조항,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합법적인 그런 그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제한할 권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재판부가 인용하면은 하는 것이고요. 기각하면은 바로 재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고 재량권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딱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재판부가 만약에 인용을 한다고 한다면 재판부 역시도 이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라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거 역시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침대 축구다,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아까 최진영 변호사가 말을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2019년도에 경기지사 시절에도 이 공직선거법 재판을 할 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니까 바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그때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요. 지금 주진우 위원장의 주장은 그겁니다. 공직선거법 이 처벌 규정이 수십 년간 계속 이어져 왔던 건데 왜 이제 와서 이걸 지금 또 문제를 삼느냐. 그렇기 때문에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이 주진우 자문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랬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떤 법이 한번 만들어졌을 때 시대의 변화라든가 특히 이 공선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입은 풀고 돈은 막겠다라는 어떤 그 법 제정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보다 유연하게 유연하게 해야 할 부분과 좀 더 강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대표 측에서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자, 곧바로 여야 공방이 뜨겁게 또 맞붙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소영 민주당 의원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 축구 전술이 점입 가경입니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야말로 그 당의 최고참 원로 박지원 의원이 말하는 전형적인 비겁한 법꾸라지입니다. 피고인한테 아무 주장도 하지 말고 아무 다투지도 말고 증인 신청도 하지 말고 모든 거는 재판 지연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는 과도한 주장이고 정치 생명이 어떻게 보면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어적 주장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재판부가 뭐 어쨌든 이 신청을 받아들인다면은 이 헌재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일단 재판이 중단되는 거예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을 하면서 이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은 함께 기각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 신청하는 것을 중간의 어떤 판단이라고 해서 중간 판결인데 보통 중간 판결은 안 합니다. 그거는 기각할 때면 선고하면서 같이 기각을 해버릴 텐데 만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하고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발제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선거판은 거짓말 대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해서 유죄 확정 받았던 사람들 모두 나와가지고 재심 청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막 하고 싶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선거가 거짓말 대잔치로 되는 것을 바라는 겁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것은 받아줄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지푸라기 잡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허위사실 유포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한마디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사법부에 대한 간섭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압박을 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젠 겁박의 수준까지 가 있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잘 판단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법부에게 맡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숙제가 쉽지 않은 또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자, 차기 대선 상황을 가정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또 여권 대권 주자들의 가상 양자 대결을 붙인 조사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차범위내 접전인 결과들이 잇따라 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최근에 보던 것이 이제 여러 후보들의 나온 여론조사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상 대결로 양자 구도일 때입니다. 물론 오차범위 이내기는 하지만 김문수 지금 장관이 46.4, 이재명 대표가 41.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도 있는데요. 비슷한 조사지만은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김문수 장관 그리고 오세훈 또 서울시장과 지금 오차 범위 내 접점을 벌이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김지욱 대변인. 어쨌든 뭐 탄핵에 대통령이 구속된 유리한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좀 과반을 넘지 못하는 여론조사 나오는 건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복귀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뭐 대통령으로서의 뭐 역할이 쉽지 않겠다. 그렇다면 이제 차기 대권 후보 진영 쪽으로 조기 대선 쪽으로 빠르게 이제 여론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의 상황을 민주당이 조금 더 열심히 해라라는 어떤 뭐 따끔한 질책 뭐 이런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 정도로 평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눈에 띄는 거는 김문수 장관이 양자 대결에서 저 높은 지지율을 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였을지 바로 이 장면을 사람들을 꼽고 있습니다.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자, 물론 저 장면도 있지만 여권에서는 왜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뜨고 있다고 분석하세요?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과연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그 기준 하나만 봤을 때 지금에 있는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기존의 후보보다는 이른바 지사형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꼿꼿한 딸깍바리 같은 지금 현재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적격이다, 이런 의견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것이 기존의 중도층뿐만 아니고 2030 세대에까지도 굉장히 호소하는 바가 큽니다. 더불어서 다른 기존에 있던 대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결국 그와 같이 싸웠을 때에 이재명 대표와는 과연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되는 반면에 지금 좀 전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현안 질문하에서 일어나서 국민한테 사과하라는 그런 윽박지름에 꼿꼿하게 하는 저런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카타르시스가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이렇게 되고 앞으로도 당분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체하는 인물로서 김문수 지사의 선전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당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 뜻이니까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김지욱 대변인. 그런데 자, 이재명 대표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는 했지만 민주당은 여론조사 이 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또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을 수용하는 저 대표의 자세와는 조금 다른 행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왜곡이 발생될 수 있고 의도적으로 왜곡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업체 개개별 업체를 관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